네, 금요일에 주상전화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도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IMBTX요. IMBDX 매수가랑 비중은요? 13,000원에 10%요. 13,000원에 10%요? 그래도 시청자님 최근에 들어가셨네요? 저 한참 됐어요. 오늘 조금 올랐네요. 예. 아니면 추가 매수를 계속 하셨나요, 시청자님? 네,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좀 급등이 나와서 어떤 부분이 네.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그럼 매수가까지 언제쯤 올려나? 네, 언제 알겠습니다. 수익전을 할 수 있을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두 분 다 중립을 두셨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올해 신규 상장하고 나서 계속해서 밀렸는데 오늘 그래도 좀 글로벌 빅파마랑 좀 네. 협력을 한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오면서 오늘 급등이 나오긴 했거든요. 이 시세를 좀 끌어가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모멘텀일까요? 이게 일단 기업 자체가 혈액으로 암을 이제 판단한다 그런 헬스케어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기술 특례로 상장을 했고 지금 공모가에서 고가가 45,500원이었는데 지금 거의 4분의 1 정도 하락을 했고요. 지금 어쨌든 이게 바닥을 만들어주는 게 맞는 건지 아닌지가 좀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거래량이 조금씩 올라오는 부분들은 긍정적인데 지금 어쨌든 오늘 나온 뉴스가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와 이제 ADC 동반 진단 협업을 한다라는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그 이슈에 대해서 지금 반응을 하고 있고요. 마침 또 공교롭게 금리 인하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와 더불어서 상승을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을지가 조금 확인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가가 급등이 나온 게 이런 뉴스, 이슈에 의해서 지금 급등이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그동안 쌓여있던 물량들이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 여기서 올라왔다가 또 다시 변동성을 보이면서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완전히 돌아서면서 이제 13,000원대 매수가 부분으로 다시 올라간다에 대한 부분은 지금 당장에 뭐 이게 간다 안 간다라고 판단하기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옆으로 횡보하면서 주가가 다시 저점을 안 낮추고 지켜주면서 횡보하다가 다시 끌어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게 어쨌든 단발성 이슈로 지금 급등이 나오고 다시 빠지는지 아니면은 이렇게 이슈가 나온 게 연속성으로 뭔가 이어지면서 계속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지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중립 의견을 드렸고요. 그래서 조금 더 확인을 하면서 지켜보신 다음에 결정하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고 다시 한번 저점을 낮추게 되는 상황이 올 경우에는 이거는 비중 축소 또는 종목 교체까지도 한번 고려해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조금 주가의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조금 더 빠진다면은 약간 또 결정이 또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봤는데, 네, 시청자님. 네, 시청자님. 네네. 네, 또 여보세요? 궁금한 사항 네. 있으실까요? 예, 추가 매수를 하려고 전화 드린 건데, 그래도 안 되겠네요. 추가 매수요. 아, 추가 매수는 일단 조금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왜냐면 지금 예. 이게 만약에 데드캣 바운스이면은 여기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했는데 네. 다시 한번 저점을 깨면 손실이 더 커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일단 이 10,000원대 가격을 지켜주는지를 1차적으로 확인을 하시고요. 그리고 10,000원대가 무너지지 않으면서 횡보하면서 자꾸 이제 조금씩 뭔가 지금 거래량이 나오면서 수급이 들어오는지를 좀 확인을 하신 다음에 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급하게 하셨다가 만약에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고 저점을 다시 깨버리면은 이거는 손실이 2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아유, 네, 알겠습니다. 좀 고민 많으셨을 것 같은데 IMBDX 잘 참고하시면서 꼭 전략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두 번째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강원전선 네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52,000원에 10%인데요. 네. 어제까지 이익 났다가 오늘 너무 많이 빠졌어요. 아이고. 우리 시청자님 그래도 갖고 계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그렇게 오래되진 않은 것 같은데 네네. 한 보름 정도 됐는가. 네, 오늘도 4% 급락이 나와서 아마 걱정 많으실 것 같아요. 네, 두 분과 함께 전략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강원전선 두 분 다 긍정이시네요. 네, 그럼 피비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오늘 뭐 대한전선도 그렇고 강원전선도 그렇고 참 많이 빠지긴 했거든요. 이 시장이 빠져서 그런 건지 전선주들이 이제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봐도 되는 건지. 개인적으로 오늘은 시장이 좀 안 좋아서 약간의 조정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전선주라고 해서 오늘 다 조정이 나왔던 건 아니고요. 어제 강원전선도 그랬고 대한전선도 그랬고 저도 따로 호가창을 띄워놓고 계속 보고 있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자세히 알 것 같은데 어제 계속해서 호가창에서 오후 들어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오늘까지 조금 이어지는 그런 흐름이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강원전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이 전선 섹터가 놓여 있는 지금 여건은 여전히 좋습니다. 미국의 대선이 11월에 있는데요.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노후가 된 전선을 교체하는 작업과 관련된 인프라,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전선 관련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꾸준히 모멘텀이 작용할 수 있을 만한 변수라고 보여지고요. 전선 관련된 기업들이 지난 4월, 5월에 1차적으로 고점을 형성을 하고 많이 밀렸는데요. 전선 관련된 기업들이 거의 대다수 모두 한 번에 조정이 크게 나오는 그런 날은 아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한번 생각해 보면은 7월 말쯤에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하루에 엄청 조정이 나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코스닥이 막 4%, 예. 3%씩 빠졌잖아요. 지금 그런 충격이 우선은 전선 섹터에는 아직은 없기 때문에 해당 섹터가 완전히 조정기에 접어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동사의 실적이 2021년부터 시작을 해서 크게 늘어난 거죠. 그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가온전선 또한 전선 섹터에 있는 많은 기업으로서 단기간의 주가 상승을 우리가 조금은 더 기대해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매수 가격이 52,000원인데요. 네. 오늘 주가는 56,600원. 사실상 크게 손실권에 있다라고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조금은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려 보시고요. 비중이 10%인데 여기에서 비중을 조금 더 늘리는 것까지 한번 고려해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도 지금 꺾인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고 비중 확대하는 전략도 조금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의견까지 드려봤습니다. 강원전선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네, 전화 상담 도와드려봤고요. 저희 여전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고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접수 받고 있고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열려있고 문자 그리고 유튜브까지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빠르게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자는 실리콘2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많이 밀렸는데. 그러니까요. 그죠? 네, 매수가가 44,200원대고요. 비중이 20%라고 합니다. 대응 방안이 궁금하다라고 하시네요. 이렇게 잘 나가던 종목이 갑자기 급락에 나와버리면 정말 대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 맞아요. 같아요. 본부장님께 대응 방안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실리콘2 화장품 종목 내에서도 정말 잘 갔던 종목인데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빠진 걸까요? 그동안 많이 오른 거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악재가 있거나 뭐가 좀 있어가지고 빠진 게 아니라 차익 매물이 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주가 자체의 상승이 정말 유명한 종목 중에 하나죠. 네. 특히나 이제 올해 거의 5배 올랐고요. 좀 줄여보시면요. 이 종목이 2020년도에 가격이 주가가 거의 1,000원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2년도에 1,000원대였고 불과 지금 2년도 안 된 기간 안에 거의 뭐 20배 이상 올랐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올랐다. 그렇다 한다면 원래 주가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영원한 우상향은 없습니다. 항상 많이 오르면은 그만큼 또 쉬어가기 마련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러한 흐름은 쉬어가는 과정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매수가 부근이 44,230원이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 가격대 자체가 고가권인 거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고점에서 접근을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사항이 이렇게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은 강하게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보시면 소비자 물가지수는 예상치를 하회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 증시 장 초반에 굉장히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네. 상승이 나왔는데 고점에서부터 갑자기 급락하기 시작하면서 빠진 게 정말 급락이 순식간에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고점에 대한 부담감을 항상 안고 있는 종목들은 언제 모르게 진짜로 급락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를 해두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큰 손실까지는 아니지만 오늘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약간 부담스러우신 상황일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4만 원이 다시 한번 이탈을 하게 된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비중 축소 또는 손절에 대한 고민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4만 원을 지키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온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 자체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7월 달에 수출에 대한 데이터가 또 긍정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언제 다시 또 수급이 화장품 쪽으로 돌아와서 다시 반등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에 지금 키 맞추기가 진행되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렇다 한다면 실리콘투를 밑에서부터 가지고 있던 뭐 기관 투자자들이나 메이저 수급들이 분명히 여기서 이제 익절을 하고 차익 매물을 출회를 한 다음에 여기서 중소형주로 수급이 이동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대표적으로 많이 올랐던 실리콘투 같은 경우가 거기에 표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만 원을 이탈하게 된다 그러면 비중 축소 또는 어떻게 보면은 손절도 고민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4만 원을 지킨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올라왔을 때 매수가 부근 위로 올라갔을 때 적당선에서 익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알겠습니다. 화장품 쪽으로 그동안 수급이 좀 워낙 많이 쏠려 있었기 때문에 네. 좀 다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도 좀 말씀해 주셨지만 4만 원 지지하는지 이탈하지 않는지 여부를 좀 잘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실리콘투 도와드렸고요. 다음 분도 만나볼게요. 0416님이신데 퓨런티어 갖고 계십니다. 비중이 무려 큽니다. 45%고요. 매수가가 23,500원입니다. 매수가 근데 한번 왔다가 갔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수익이 가능할지 여쭤보십니다. 어제 오늘 좀 많이 빠져서 걱정 많이 되실 것 같은데 피비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어떤 대응이 필요할까요? 개인적으로 이 종목에 너무 얽매이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한 번 더 매수 가격까지 올라온다면 종목 교체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할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오늘 주가가 시가부터 많이 밀렸는데요. 이 이유는 어제 테슬라의 로보택시 발표 연기, 그러다 보니까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동사의 입장에서는 악재로 작용을 하였고, 그게 오늘 시장의 하락에 모두 맞물리면서 주가도 소폭 밀린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동사의 사업 부분별 매출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결국에는 자동차 전장입니다. 전장 부분에서의 매출이 21년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해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가 되어 있고요. 그게 의미하는 것은 전기차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자율주행 시장이 명확하게 성장세에 놓여 있을 때 한편으로 동사 또한 크게 수혜를 얻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영업이익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1분기 자료에 의하면 10분의 1 토막 그 이상이 났습니다. 주가는 아쉽게 아직 그 정도까지 빠진 게 또 아닙니다. 전형적으로 역배열 상황에서 주가가 많이 밀리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은 특정 이슈나 급작스럽게 2분기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금의 추세가 바로 역전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고 올라온다면 그때는 매수 가격 부근에서 우선은 정리를 하고 종목을 교체할 것을 저는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비중이 워낙 크셔서 근데 여기에 좀 너무 얽매이지는 말고 매수가 정도까지 온다면은 좀 비중을 정리해보자라는 전략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퓨런티어 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 여전히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접수받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02-2000-4919번 전화번호 열려 있고요. 문자 번호도 열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지금 빠르게 연락 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고민 마시고 연락 주세요.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삼성바이오 네. 로직스 네. 80만 원에 25%를 가지고 있는데 80만 원에 25%요, 예, 시청자님. 예, 예. 굉장히 잘 들어가셨네요. 네. 그 매도 타임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좀 몰라서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목표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일단 두 분 다 긍정이시고요. 그러면 본부장님께 삼성 바이오로직스 여쭤보도록 할게요. 외국인 수급이 정말 좋습니다. 이대로 좀 언제까지 가져가 보면 좋을까요? 뭐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가 네. 125만 원까지도 나온 와. 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이유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여러 가지 바이오 쪽 섹터가 움직이기에 좋은 환경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하나씩.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의 위탁 생산 CMO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그런 와중에 지금 긍정적인 소식들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매수가 대비 수익권이신데 제가 봤을 때 얼마까지 더 봐야 되냐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일단 좀 욕심을 낸다고 한다면 좀 욕심을 내면은 일단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90만 원까지도 볼 수 있겠다 싶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욕심을 좀 내면은 100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증권사 리포트대로 만약에 움직여 준다고 한다면 거기까지도 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그 종목 자체가 너무 무겁고 사실 올라가는 변동성 자체가 그렇게 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데 그런 시간 자체가 또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90만 원 정도 선에서 만약에 88만 원에서 90만 원 사이권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조금씩 덜어내시면서 또 더 보시고 싶다 하시면은 그 이후까지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까지 강하게 올라오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 섹터 전반적으로 지금 흐름이 좋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뭐 플랫폼 기술들 이러한 것들이 나중에 CMO 쪽으로 바이오시밀러나 이쪽으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더 개선이 되고 실적이라던가 이런 부분도 충분히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대감도 지금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메리츠증권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목표 주가 100만 원으로 설정했는데 시청자님 이 레포트 잘 참고해 보시면서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익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의 종목 상담도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예, YM텍 21,350원에 네. 10%인데요. 네네. 이게 많이 떨어졌다가 최근에 좀 이제 ESS 이슈로 좀 네네. 상승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이거를 좀 좋게를 봐가지고 처음에 좀 비싸게 사서 좀 물을 타서 저가격이 된 건데 아직은 이제 비중이 작으니까 네. 이게 이제 ESS로 더 간다 하면은 좀 더 저기 매수를 해도 될지, 그리고 목표가는 얼마를 잡고 가야 될지 좀 알려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는 또 급등이 나와서 2만 원대까지 찍었는데 맞아요. 오늘 다시 하락 추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매수 지금 이 시점에서 가능할지 두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두 분 다 이제 긍정이십니다.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긍정의 팻말인지 PB님께 여쭤볼게요. 뭐 ESS 섹터 자체가 아직 죽지는 않은 것 같긴 한데 지금 시점에서 과연 추가 매수 괜찮을까, 그런 고민도 들거든요. 네,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가격이 되었든지 간에 저가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저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다만 지금 가격대 정도에서 추가적으로 비중을 조금 더 싣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나쁜 전략은 아닌 듯 합니다. 그리고 동사가 EV 릴레이 전문 업체인데요. 지금 이게 이용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ESS 그리고 전기차, 기타 동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모든 곳에 다 해당이 되고요. 거기에 태양광 인버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산업에도 지금 모두 다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지난 1분기에 실적이 좋지 않았다는 것. 하지만 이번 삼성 SDI의 이 계약 자체로 인해서 YM텍이 추후에는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 만한 여건이 마련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 모든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모처럼 거래량도 지금 실렸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 테마와 지금의 이러한 시세가 바로 꺾일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도 보셨지만 시장이 지금 불안하죠. 그러면은 테마가 강한 쪽으로 자금이 많이 몰리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YM텍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YM텍을 비중을 대략 10% 정도에서 10%포인트 정도 더 늘려보시고요. 가격대는 17,500원 정도까지 떨어지면은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단가를 낮춘 뒤에 조금 기다리면은 그래도 매수 가격 단가가 낮춰지면서 생기게 되는 매수 가격까지도 무난하게 오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점이 뭐 어딘지는 당연히 모르지만 이 ESX라는 섹터 자체의 화력은 아직 꺾이지 않았다. 좀 시장이 조정받을 때 이러한 테마들에 좀 부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홀딩해보자라는 네. 관점과 함께 추가 매수도 좀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전해드려봤습니다. YM텍 잘 참고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알테노젠요, 27만 원에 30%입니다. 27만 원에 30%요, 시청자님. 네네. 그래도 좀 갖고 계신 지가 꽤 되셨나 봐요, 시청자님. 네, 조금 됐는데, 이거 네. 물타기를 내 나름대로 막 하고 그랬어요. 물타기도 하셨고요. 변동성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네. 어제도 어떻게 빠져나올라 했는데, 어느새 이제 엄마들은 손이 느려서 그런지 놓치고 네.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네, 앞으로의 감사합니다. 전망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네네, 감사합니다. 네. 자,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알테오젠 역시나 뭐 두 분 다 긍정이십니다. 네. 이조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래도 뭐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는데 거기서 또 매수를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수익권이시니까 좀 어디까지 더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여기서 네. 이 알테오젠이 너무 지금 좋은 소식들이 많이 그러니까요. 나와서요. 뭐 테르가제부터 시작해서 중국 지금 바이오시밀러 시판 허가까지 취득했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형 변환을 하는 부분들까지 플랫폼 사업까지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우리나라 국내 바이오계 지금 대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매수한 가격대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많이 올라왔고 가격적인 부담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 자체는 뚜렷하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이제 자신과의 싸움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매수가가 27,000원이신데 여기서 만약에 변동성이 뭐 충분히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제가 봤을 땐 25만 원대만 지켜주고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30만 원 돌파하면서 뭐 저는 뭐 크게 본다면 50만 원까지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지금 뭐 성장성 자체도 자체인데 그런 기술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기술 이전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앞으로 가져올 그런 매출들 이러한 것들이 지금 모멘텀 자체가 너무 뚜렷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또 아까처럼 공교롭게도 지금 바이오 시즌이 돌아오려고 하는 이 시점에 뭐 호재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다만 저는 이제 한 가지 걸리는 부분은 알테오젠이 그동안 많이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다라는 점, 이 점만 잘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비중이 30% 정도 되시는데 만약에 이게 변동성이 좀 투자하시다가 변동성이 불안하다 하시면은 지금 비중을 30%에서 15% 정도로는 좀 낮추셨으면 좋겠어요. 낮추시고 수익금이 좀 적더라도 좀 불안한 부분들을 요소를 어느 정도 제거를 하고 비중을 15% 정도로만 들고 가셔서 좀 꾸준히 지켜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이게 고점에서 매수를 할 때 사람이 되게 조급해지고 불안해져요. 왜냐면 내가 이 주가가 오르기 전에 바닥권에서 잡았을 때 조금 조정이 나오거나 급락이 나온다고 한다면 버텨볼 수가 있는데 꼭대기에서 매수를 했을 때 급락이 나오면 사람이 어쨌든 심리적으로 좀 쫓기게 되고 뭔가 추격을 당하는 그런 기분이 들고 그리고 지금 보면 아까 추가 매수를 계속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28만 원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눌리면 또 추가 매수 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비중이 30% 늘어난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비중을 좀 여기서 절반 정도 내려놓으시고 그다음에 남은 비중으로 좀 꾸준하게 추가 매수 하시기보다는 이 변동성이 조금 있더라도 지금 가격대가 25만 원대만 무너지지 않고 횡보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여기서 또 상승 나온 부분에 대해서 기간 조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알테오젠은 대표적으로 지금 계단식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쉬어가는 타이밍이 분명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가격 조정일지 그러면 기간 조정으로 하고 올라갈지는 알 수 없으나 만약에 가격 조정이 나온다면 지금 비중 30% 중에
절반을 덜어내고 가격 조정이 나왔을 때 만약에 25만 원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22만 원, 20만 원까지 왔을 때 그때 추가 매수 하셔도 충분히 버텨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추가 매수를 지금 여기 고점에서 28만 원에 샀는데 27만 5천 원에 또 5% 사고 27만 원에 또 5% 사고 이런 식으로 짧게 잡고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비중을 늘리게 되면 한 번에 급락이 나올 때 대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좀 잘 대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테오젠 뭐 변동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50만 원 또 언급을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 또 수익 많이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유튜브 상담도 도와드릴게요. 우리 영은님께서 또 ESS 종목입니다. 그러니까요. 한중 NCS를 5만 460원에 매수하셨고 그래도 비중이 3%로 조금 낮으세요. 매수가 올까요? 라고 여쭤보십니다. 오늘 한중 LCS도 13% 급락이 네네. 나왔습니다. 영훈님 오늘 하루 너무 힘드셨을 것 같은데 피비님께 또 한중 LCS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삼성 SDI발 좀 호재로 그동안 좀 올랐었는데 네. 지금은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좀 기다려 봐야죠. 주가가 동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은 기존에 크게 변동성을 보이지 않다가 최근 1개월 정도 엄청나게 변동성을 보입니다. 오늘 정도의 급락이 나올 수 있고요. 이틀 전에처럼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구간입니다. 다만 이 ESS와 삼성 SDI의 공급이라고 하는 이거는 이제 ESS에 대한 시장 참여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조금 전에 YM텍도 마찬가지지만은 관련된 기업들에게는 지속적으로 매출을 창출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틀이 마련된 것과도 저는 같다고 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주가도 지금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 5만 460원이면 사실 대단히 많이 빠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루 만에라도 올라올 수 있을 만한 그런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비중도 3%면 사실 적은 거죠. 그 모든 것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기다려 볼 만하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일단은 홀딩해보자라고 이렇게 의견 남겨드렸습니다. 다음으로 김현정님께서는 HB 테크놀로지 가지고 계십니다. 3,962원에 13% 상담 부탁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역시나 또 오늘 많이 밀려가지고 좀 걱정이 크실 것 같은데 HB 그룹주도 참 이슈가 있죠. 맞아요.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HB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매수가가 크게 좀 괴리감이 없긴 하거든요. 지금 시점에서 조금 기다린다면은 좀 매수가까지는 올까요? 네, 저는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인데 사실 이 기업은 OLED 검사 장비 하는 기업입니다. 네네. 근데 지금 최근에 유리기판 관련주들 보시면요, OLED 쪽에서 많이 넘어온 기업들이 많아요. 대부분 OLED 하던 증착 장비 하던 기업들이 대부분 유리기판까지 이어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기업도 동사 같은 경우도 그쪽과 모멘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다만 이제 최근에 안 좋은 소식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변동성이 보였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7월 9일 화요일 날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지금 그 부분을 오늘까지 죄다 반납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매수가는 3,962원인데 지금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루의 변동성 자체가 막 30% 갔다가 막 13% 빠졌다가 다시 그 다음날 10% 올랐다가 지금 변동성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비중을 여기서 비중만 늘리지 않으신다고 한다면 저 13% 비중을 좀 지켜보시면서 가져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유리기판은 앞으로 글라스 기판 쪽은 뭐 반도체 산업에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이걸 사업을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어떠한 뭔가 성과가 나오고 이런 상태는 아닙니다. 근데 기대감과 성장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관련주들이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뭔가 기업의 갑작스러운 예상하지 못한 이런 안 좋은 소식들이 나올 경우는 강하게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꼭 감안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종목도 사실 지금 보시면은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뭐 올렸다 내렸다가 짧은 기간에 정말 많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꼭 그 점을 참고하시고, 만약에 이번에 매수가까지 올라온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뭐 비중을 좀 조절을 만약에 불안하다 하시면은 여기서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한 6%에서 7% 정도만
좀 비중을 최소화해가지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히려 지금 이러한 변동성 큰 종목보다 유리기판 종목들 중에서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덜한 종목분들도 있습니다. 차라리 그래서 이러한 변동성을 내가 견디기 힘들다고 한다면 오히려 좀 시가총액이 조금 크고 조금 변동성이 덜한 종목군들 위주로 종목 교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B 테크놀로지까지 저희 상담 도와드려봤고요. 지금 시간 외에서도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어가지고 그 종목들도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먼저 넥슨게임즈 한번 볼게요. 지금 3%가 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왜 올라가나 저희가 좀 이유를 한번 굳이 찾아봤는데 네. 그 세계 최대 규모 게임 플랫폼인 이 스팀에서 지금 스팀의 메인 홈페이지에 넥슨이 걸렸다라고 이슈가 좀 나오면서 뜬 게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요. 피비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과연 이렇게 메인에 좀 띄워진다면은 그게 좀 광고성으로 효과가 있어서 이렇게 가게 되는 건지 이유를 당연히 좀 그렇게 봐야겠죠. 아. 그렇기 때문에 시간에서도 우선은 좋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기준으로 시간에서 아쉬운 건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3.3% 정도. 그리고 이러한 이슈가 부각되기 이전부터 시작을 해서 며칠 전부터 넥슨게임즈가 좋은 이야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예. 신작에 대한 흥행과 여기에 따른 앞으로의 유저의 증가, 그 모든 것들이 반영이 되어서 넥슨게임즈의 주가가 한 단계 업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지금 2분기에도 게임 섹터에 대한 기대감은 우선은 남아있긴 합니다만 실적은 사실은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도 최근에 이 게임 섹터 그 인포스tat 기준으로 대략 33개 정도로 분류가 되어 있는 기업들 모두에 대해서 올해 1분기가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얼마나 늘어났고 또 주가는 전년 대비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살펴보았는데 대략 6월 중순 정도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게임 섹터에 있는 기업들 중에 주가가 전년 대비 오른 거는 5개밖에 없었고요. 1분기 기준으로 실적을 본다 하더라도 전년 동기 대비 늘어난 기업도 5개밖에 없었습니다. 크래프톤 같은 기업,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장 기업들이 움직임이 개선이 되었고 영업이익의 측면에서도 적자 폭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는 그 많은 부분들이 1분기에 반영이 되면서 몇몇 기업들은 이슈를 달고 주가가 오르는데요. 아직까지 단순하게 실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지켜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넥슨게임즈는 지금은 이슈에 따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그걸 감안하였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는 우선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얼마 전에 기록한 22,000원 정도, 혹시나 그 정도 가격까지 올라왔을 때는 가급적이면 정리를 하고 다른 종목으로 갈아탈 것을 권해드리겠고, 이게 내일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인데요, 시간에서 오늘 이렇게 올랐다 하더라도 다음 주 월요일에 혹시나 주가가 눌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주말에 계속해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혹시나 다음 주 월요일에 종가가 약세로 마무리되면은 그때는 이슈가 소멸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우선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을 어느 정도 정리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넥슨게임즈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3% 넘게 상승 중입니다. 과연 이 넥슨게임즈의 퍼스트 디센턴트가 흥행을 할지 여부 다음 주 시장까지 꼭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추가적으로 또 상승하고 있는 종목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이 갤럭시아 그룹주들이 동반해서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부장님께 그 이유를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다음 주 시장에서 좀 눈여겨봐도 괜찮을까요? 최근에 이제 일본 STO 시장이 규모가 1,000억 엔을 돌파했다라는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네. 계속적으로 지금 토큰 증권 발행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전에 이제 옛날 과거 이베스트 증권이죠. LST 증권에서도 STO 신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STO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좀 올라온 것 같고요. 사실 이 갤럭시아 머니터리랑 갤럭시아 SM이라던가 이 그룹주 관련해서는 주가 조정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트코인 상승이 나올 때 그때 이제 많이 올랐다가 정말 이 14,200원 이후부터
정말 꾸준하게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가격적인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이러한 최근에 나오고 있는 STO 관련된 뉴스들 이러한 것들이 좀 결합되면서 좀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오늘도 사실 장중에 좀 살짝 반등 나왔는데 지금 거래량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서 아예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 한다면 지금 여기서부터 올해 들어와서 3월 달부터 계속적으로 우하향, 그 전부터 지금 올해 들어와서 1월부터 계속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이 뭐냐면 이게 누군가는 사는 사람이 없고 팔려는 사람들만 계속 생긴다라는 거죠. 특히나 여기 3월 달 들어와서부터는요.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래량도 거의 없고 정말 계속 빠지기 때문에 완전히 거의 소외받은 상태다. 그리고 최근에 또 비트코인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결합되면서 지금 계속적으로 빠졌는데 만약에 이 STO 증권과 관련된 이슈가 계속 나오면서 이슈가 된다면 화제가 된다고 한다면 여기서 만약에 거래량이 나오면서 한번 좀 장대 양봉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장대 양봉이 나오더라도 지금 보시면은 6월 달에도 한번 나왔었어요. 나왔으나 결국에는 16% 올랐는데 윗꼬리를 달면서 그대로 다 빠졌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러한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또 필요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쪽을 보고 계신다고 한다면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고 좀 이렇게 만약에 급등이 나오는 날 같은 경우는 바로 좀 매도를 하셔서 좀 짧게 대응하시면서 가져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소식들이 계속 나온다고 한다면 한 번쯤은 좀 강하게 튀어오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간 외에서 좀 이슈가 나오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저희가 다루어 드려봤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서 좀 잘 눈여겨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희 다시 상담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네. 도와드릴까요? 예, 두산 로보틱스를, 네네. 시간의 단가에서 네. 104,600원에 네. 예, 10% 샀거든요. 104,600원이요, 시청자님. 네. 네, 알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봐. 또 여기 엄청 내려갔네. 그러니까요. 지금 이거 잘못 산 거 아니야?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두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그래도 긍정이 나왔습니다. 지금 두산 로보틱스 시간을 고려해서 4% 넘게 하락하고 있거든요. 뭐 오늘 두산 지배구조 개편 최대 수혜주로 로보틱스가 떠올랐어요. 지금 잘 들어가신 거 맞으실까요? 오늘 시간에 의해서 조금 전에 잡으신 것 같은데요.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시간에 의해서는 당연히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매수를 하시고 뭐 한 4%, 5% 정도 빠졌다고 해서 너무 손 막 벌벌 떨고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지금 두산 로보틱스만 우선은 지금 좋습니다. 이틀 전에 SPG가 감속기 그리고 어제는 두산 로보틱스와 관련된 이 합병, 이 이슈로 인해서 로봇 섹터가 전반적으로 좋은 듯 하지만 사실상 두산 로보틱스만 지금 매우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단순하게 합병이라고 하는 이슈를 배제하고 우리가 보았을 때는 크게 두 가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우선은 실적입니다.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실적 전망이 우선은 턴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게 빠르면 2분기가 지금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3분기 때 안 되면 주가는 당연히 밀리겠지만 그 리스크라고 하는 측면은 어제 나온 이 이슈가 우선은 해결을 해준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판매 법인인데요. 우리나라의 로봇의 경우에는 완제품을 시장에 공급하는 기업이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이렇게 세 가지 기업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기업 중에 협동 로봇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은 북미 지역의 판매 법인을 그나마 제대로 확충하고 있는 건 두산 로보틱스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추후 협동 로봇 시장이 올해는 전통용 산업 로봇의 침투율을 처음으로 넘어갔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두산 로보틱스가 실질적으로 2분기가 되든 3분기가 되든 이걸 시연을 해준다면 로봇 관련된 섹터의 훈풍 그중에서도 두산 로보틱스가 가장 크게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산의 합병 관련된 이슈가 나오기 전에
동사에 대한 목표 주가가 12만 5천 원이었습니다. 합병 관련 이슈가 부각이 된 시점이라면 목표 주가는 아마 더 상향이 되어서 며칠 안에 또 리포트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수 가격 10만 4,600원인데요. 아마 매수를 하신 분께서도 최저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약간의 변동성은 조금 이겨내고요. 적어도 지금 가격대에서는 지난 12월 21일 기록한 12만 4,500원, 여기에서 한 틱 올라간 12만 5천 원까지는 역시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의견 남겨주셨는데 본부장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사실 어제 두산그룹주의 지배구조 개편 가장 발빠르게 먼저 소식 전해주셨잖아요. 네. 현재 근데 시간에서는 두산그룹주 일제히 다 밀리고 있고 뭐 두산 밥캡도 밀리고 있고 심지어 두산 로보틱스는 4% 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냥 오늘 하루 만에 단순 호재였을지 중립을 들어주신 이유 있을까요? 네, 역시나 중립을 든 이유는요, 가격적인 부분입니다. 매수가 자체가 이게 좀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만약에 조금 뭐 미리 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서 진짜로 과거에 11만 원, 12만 원 이때 사셔가지고 네. 가지고 계셨다가 올랐다 그러면은 조금 더 한번 보셔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거 지금 오늘 샀다라는 거는 이제 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욕심도 섞였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네. 왜냐면 내가 사면은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좀 크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까 피비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왕 사신 거 여기서 뭐 지금 또 손절을 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어쨌든 저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왜냐면 바켓 을 자회사로 이제 두고 거기는 이제 상폐가 되잖아요. 그럼 가지고 왔다라는 거는 두산 로보틱스의 가장 리스크는 바로 실적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좀 들어오면서 재무적인 구조가 좀 어느 정도 개선될 수 있다라는 점은 두산 로보틱스 입장에서 되게 긍정적이기 때문에 오늘 반응했다고 볼 수 있는데, 다만 문제는 이제 여기서 좀 그냥 쉽게 올라가지 않고 변동성을 보이면서 눌렸다가 올랐다가 이렇게 변동성을 보이면서 가게 되면요, 지금 이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항상 불안감에 사로잡히게 되시고 또 잠깐 나면 또 한숨 쉬게 되기도 하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점. 물론 오늘 거래량이 터지면서 사실 그동안 조정 나온 이후에 좀 뭐 횡보하던 모습들이 나왔는데 돌파가 나왔다라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어쨌든 이 돌파 나온 이유가 어떤 실적의 모멘텀이라던가 앞으로 뭐 어떤 두산 로보틱스 기업에 대한 뭐 호재성 이슈들 이런 게 아니라 지배구조 개편 속에서 이득을 본 그런 수혜자로 엮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반등을 한 거지, 그런 어떤 원천적인 뭐 두산 로보틱스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들이 뭔가 해소가 되는 측면에서 주가가 오른 게 아니라는 점 때문에 제가 중립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진짜로 오늘 올랐던 부분들, 특히나 갭상승 출발한 다음에 올랐기 때문에 이 갭을 메꾸면서 차익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지금 이때 사셨던 분들 여기서 가지고 있는 매물 누군가는 또 팔고 싶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여기가 또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지금 이 10%인데 내가 이거를 좀 중장기로 좀 보고 싶다 하신다고 한다면 추가 매수까지도 고려해보시고 조정이 나왔을 때 추가 매수까지 하셔서 20% 비중을 채우신 다음에 좀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댓글창에서도 또 갈 것 같긴 한데 너무 무섭다라고 또 그러니까요. 말씀해 주고 계시네요. 네. 두산그룹주 아무래도 좀 하루 종일 얘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 또 시간 내 움직임 보고도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저희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네네, 예.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필옵틱스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24,500원, 비중 40%요. 비중이, 24,500원이면은 최근에 들어가셨나 봐요, 시청자님. 5월 정도에 들어갔어요. 5월에 단가를 좀, 들어가셨고요. 매수가를 좀 낮춘 거거든요.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급락이 나와서 너무 걱정되실 것 같은데 피비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필옵틱스는 우리 시청자님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네, 조금 더 가지고 가보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종목이 1분기 기준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우선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만
그 모든 것을 상회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 이 유리기판이라고 하는 부분, 이 기판 자체가 최근에는 게임 체인저와 관련된 이야기까지도 나올 만큼 시장에 큰 반응을 얻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쉬운 것은 4월까지 가파르게 올랐던 이 모든 주가가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은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대략 2만 원 정도에서 최근에는 지지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어제, 오늘, 특히 오늘 움직임이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가 앞으로 굉장히 나아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리고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그게 구글이 되든 마이크로소프트가 되든 대기업에서 관련된 이야기가 한 번만 나와도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적지 않게 오를 거라고 봅니다. 매수 가격이 24,500원이면 대단히 높은 가격에서 잡았다는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간을 조금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조심스럽게 비중은 더 이상 늘리는 것은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1차적으로 지금 비중 그대로 우선은 매수 가격까지 오는 걸 지켜보시고, 혹시나 매수 가격을 상회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때는 대략 3만 원 정도까지는 목표 가격을 잡고 가지고 갈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혹시나 주가가 많이 밀려버린다, 뜻하지 않은 악재라고 하는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2만 원을 이탈을 할 경우에만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피롭틱스 저희가 상담 도와드려 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으로는 문자 상담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6404님은 LS 에코에너지 들고 계신데 매수가가 34,000원인데 비중이 90%나 됩니다. 살려주세요라고 말씀하시는데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뭐 최근에 LS 그룹주 자체가 좀 곽강을 받을 때 들어가신 것 같은데 왜 비중이 좀 많이 높으시거든요. 지금 어떻게 대응해 보면 될까요? 이게 지금 비중이 10%에서 네. 20%만 돼도 이거 버틸 수 있거든요. 근데 비중이 90%니까 이게 지금 4% 빠졌는데 심장이 그러니까요. 바운스 하시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요게 지금 전선이라던가 LS 그룹주들은 지금 그룹주가 좀 동반적으로 같이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매수가 부분까지 올라오면은 저기서 비중을 지금 90%에서 20%까지 낮추셔야 됩니다. 70% 정도를 다 덜어내시고 보시면은 조금 마음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상승에 대한 모멘텀 자체는 뚜렷합니다. 왜냐면 지금 뭐 해저 케이블 시장 얘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LS 그룹주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점유율을 가져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부산에다가 공장도 증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배전 변압기 관련해서 캐파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룹 안에서 뭐 전선이라던가 계열사도 있고 이런 해적 케이블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LS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동반 상승하기에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포스코 그룹주들이 2차 전지 랠리 때 동반 상승했잖아요. 포스코만 붙었다 그러면은 그때 다 가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LS 그룹주들도 약간 비슷한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과 관련된 전선과 관련된 이런 모멘텀이 지금 있는 시기에서 사실 지금 이 가격적인 부담감은 그동안 올라간 거에 대비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가격적인 부담감은 조금 낮아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지금 비중이 90%다 보니까 이게 살려주세요라는 말이 나온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부분 오면요. 여기서 비중을 70%는 덜어내시고 20% 미만 정도로 보유를 하셔서 더 가져가 보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S 에코에너지 전략 세워드렸고요. 다음으로 5664번님이 우양을 가지고 계십니다. 매수가는 8,400원에 비중 20%인데 자꾸 내려가네요 라고 이렇게 문자 메시지 남겨주셨어요. 사실 오늘 뭐 삼양식품도 네. 크게 밀리고 식품주들이 오늘 큰 폭으로 조정이 나오더라고요. 피디님께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실적 시즌 곧 시작될 텐데 식품주들 무너진 이유 그냥 시장 하락 때문이었을까요? 네, 저는 딱 그냥 그 정도로 보이고요. 네. 우선은 조금은 더 기다려봐도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삼양식품이 쏘아 올린 이 모든 출발점, 그게 계속해서 번져 나갔다가 냉동 핫도그 그리고 김밥 이걸 시장에 공급하고 있는 우양 또한 주가가 적지 않게 올랐습니다. 지금 미국에 계속해서 공급망을 확충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가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다 보니 소비자의 선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모든 것을 감안해서 우양도 지금 미국에 공장을 설립을 하고 더욱 원활한 시장에서의 공급을 위한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단순하게 올해 모두 반영이 되지는 않을 겁니다. 추후 1년, 2년 그때 가서는 매출의 규모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주가가 단기적으로 거의 3배 정도가 올랐는데요. 그 이전까지 거래량도 그렇게 없던 기업이었습니다. 좋은 이슈와 좋은 테마를 받았고 주가가 많이 오른 이후 나온 이 조정을 너무 부정적이고 나쁘게 바라보지는 말고요. 최근 들어서 약간의 시장에서의 조정이 나오는 섹터라 하더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수 있을 만한 그런 힘과 테마는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감안해서 장대 양봉이 한번 지금 대략 가격대 여기에서 나왔을 때부터 조금은 마음 편안하게 지켜보시고 8,400원 당연히 올 것이다 생각하시고요. 해당 종목은 대략 한 10,000원 정도까지도 계속해서 홀딩을 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양 목표 주가 10,000원으로 설정을 드렸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